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화요일 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개 의석이 걸린 이번 울산 지역 총선의 각 선거구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울주군입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의원과 전직 군수가 맞붙는 울주군은 이번 울산 지역 총선의 가장 흥미진진한 대결로 꼽힙니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의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는 초선 의원이지만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맡으며 존재감을 보였고, 전직 울주군수인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 역시 군수 재임 시절 남다른 행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정치적 입지를 다진 두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맞붙었습니다. 더욱이 여야 간 1대1 맞대결입니다. 두 사람의 진검승부만큼 관심을 끄는 건 범서읍의 표심입니다. 12개 읍면에 22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울주군은 울산 유일의 도농 복합지역으로 보수 색채가 짙은 곳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울주군 선거인수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범서읍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10개 읍면에서 모두 패했던 이선호 후보는 범서읍에서 표차를 크게 벌리며 최종 승리했고, 직전 지방선거에서 졌을 때도 유일하게 범서읍에서만큼은 앞섰습니다. 여야 간 맞대결로 치러진 직전 총선에서도 당시 민주당 후보는 서범수 후보에 크게 밀려 낙선했지만 범서읍에선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범서읍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현역 의원과 전직 군수 간 맞대결인데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모두 범서읍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의 바람이 울주에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정권 심판이 민심입니다. 그래야 무너진 민생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 이선호 울주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어느 당이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할 것인지, 어느 후보가 울산 울주군의 발전과 울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믿습니다. 우리 울주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각자 민생과 정권 심판을 외치며 표몰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이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제이신 뉴스 구현입니다. 중구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어제 잇따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약과 해명 요구 등의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교통과 복지 분야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초등학생과 75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와 조부모의 손주 돌봄 수당 월 20-30만 원 지급, 그리고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중구 오상택 후보는 청소업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박 후보의 해명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4.10 울산 총선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경쟁 중인 남구갑 선거구의 후보자들은 어제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경쟁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는 의료 서비스 본인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에 어르신 쉼터 조성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는 아이들 교육을 위한 안심 보육교사 보증 제도와 소방관과 경찰관 처우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허은욱 후보는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이재명, 황운하와 같은 무분별한 출마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약했습니다. 한편 허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수 후보 분열을 우려해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보수 후보와의 단일화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울산 지역 총선 투표용지 인쇄가 어제와 오늘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선거구별 총선 출마자 가운데 단일화 등의 요인 발생으로 중도 사퇴할 경우에도 출마 후보자 명단 삭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실시일인 5일 이전인 4일까지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에 사퇴라는 글자를 명기할 수 있으며 4일 이후 사퇴자 발생 시에는 후보자 사퇴를 알리는 안내문이 투표장에 게시됩니다. 4.10 총선의 방송 토론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당 동구 총선에 나선 이장우 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동구 지역 총선 후보 3인이 참여하는 3자 방송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구의 진보당 윤종호 후보는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에게 방송 토론을 제안했으며 남구가 무소속 허은욱 후보도 무소속 후보를 알릴 통로가 제한적이라며 후보들 간 방송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울산의 지역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구군의 세입 기여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백현조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북구는 현대자동차 등이 부담하는 지방소비세와 자동차세 등 울산시 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25.7%에 달하지만 지역 내 문화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백 의원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군 재정 여건과 세입 기여도를 고려한 균형 발전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8월 시행을 목표로 시내버스 노선 60%가량을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별로 주민 반발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 지역 주민들은 천상을 지나는 시내버스를 절반 이상 줄였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17개 마을의 이장들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양당의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울산시의 이번 개편안으로 천상 지역 버스 노선이 줄면서 울산시가 천상 구연간 순환버스와 환승을 대안으로 냈는데 주민 의견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천상에서 구라까지 3km 정도 되는 거리를 123번, 307번 버스를 이용하여 약 20여 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감내하고 있는데 환승하면 40분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 이번에 폐선이 예정된 노선은 123번과 304번, 307번 등 3곳. 123번과 304번, 307번 버스 노선이 폐선되면 천상 지역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는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줄게 됩니다. 123번은 천상에서 중구 원도심을 지나 동구 꽃바위까지 이르는 노선으로 천상에서 동구까지 가는 유일한 노선입니다. 304번은 울산역과 천상, 울산대학교와 울주군청을 잇는 노선으로 천상에서 울주군청으로 한 번에 가는 노선은 이 노선이 유일합니다. 307번은 천상과 울산대학교, 법원과 태화강역 등 주요 시설을 잇고 있습니다. 이 세 노선이 폐선되면 천상 지역엔 357번과 743번 두 노선만 남게 되는데 현재 배차 시간 축소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아직 개편안 확정 단계가 아니라며 이번 달까지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시행 3개월 전에 다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선된 새 노선에 대해서도 모두 50km가 넘는 장거리 노선이라며 장거리 운전에 따른 안전 우려 등으로 폐선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에 발휘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3년 6개월간 운항이 중단됐던 진에어 울산 제주 노선이 지난 31일부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진에어 울산 제주 노선 운항 재개 첫날인 지난 31일 총 144명이 탑승해 76%의 탑승률을 보이며 짧은 홍보 기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탑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운항 재개를 시작으로 진에어는 매일 1회 울산 제주 노선에 대한 왕복 운항에 들어갑니다. 울산의 주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등 3건이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9일 개최된 제2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울산 다운 2지구 비의 5구역 사업, 신정동 비의 0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언양읍 서부리 언양국민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3곳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에 공개됐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시계획, 건축, 교통, 경관 심의를 통합 심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22억 원을 들여서 3,000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합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시민 체감 신규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생활지역 내 주차난이 심한 노후 공동주택이나 유휴 공유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을 용도 변경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일정액의 지원금과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으로 1,500만 가구를 확정했습니다. 1,500가구를 확정했습니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선정된 가구에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 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총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대교 통행료가 어제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동결됩니다. 울산시는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들고 동구 방문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고려해서 올해도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7억 원 정도에 달하는 통행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울산시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통행료 동결에 따라서 울산 하버브리지에 보전해줘야 할 비용은 지난해 통행량을 감안할 때 연간 105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 유명한 서남 호수공원 둘레길 일부 구간에 황당하게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한 토지주가 남구청과의 자신의 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길을 막은 건데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라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 서남호수공원 둘레길. 시민들이 산책로 입구에 내걸린 출입금지 안내문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춥니다. 200m 길이의 산책로가 통제된 겁니다. 산책로 중간에는 통행을 금지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바닥에는 철조망도 깔려 있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통제선을 넘어 조금 더 들어가 본 시민들은 철조망을 위험하게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봄철이라서 오랜만에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막혀 있다는 안내문을 보니까 되돌아가야 할지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철조망이 바닥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많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 부지 가운데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남구청과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자 시민들의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그 6m만 이렇게 풀어주면 그게 되는데 그걸 걸림공이라고 안 해줘갖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도 지금 막는데 몇 달을 고민한 사람입니다. 토지주는 구청을 상대로 산책로로 이용하려면 감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토지 전체를 매입하거나 자신의 건물을 세우기 위한 건축 허가를 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남구청은 토지주가 매매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개발 행위는 건축 허가 조건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구청은 토지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토지주와 해당 토지 매수를 약속을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회로 확보나 토지 매수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청은 앞으로 공원시설 내 사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매수하는 등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는 서남호수공원. 서로 간의 갈등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4.10 총선과 관련해 울산 지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등 4곳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울산시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된 데 이어 투 개표소로 지정된 농소 1, 2동 행정복지센터와 오토밸리 복지센터 등 3곳에서도 비슷한 장치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장치들을 발견했으며 이 남성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대꾸하며 대드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모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던 중 돌을 던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군이 말대꾸를 하자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시 기능경기대회가 어제부터 5일까지 닷새간 울산공고와 울산산업고 등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 발굴 육성과 기능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울산 지역 직업계고 학생 93명을 포함해 총 22개 직종에 132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직종별로 1위부터 3위까지는 오는 8월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울산 대표로 참가하게 되며 해당 직종의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BNK 경남은행 예경탁 은행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변화와 혁신, 상생과 동행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역 경제와 고객의 삶에 함께하는 든든한 은행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경탁 은행장은 지난해는 내부적으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해 조직의 역량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지역 상생과 따뜻한 금융의 가치를 실현하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힘쓴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그룹의 비전인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금융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고객의 삶에 함께하며 지역 경제 생태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1,386억 원을 투입합니다. 울주군은 올해 고용률 64%, 취업자 수 11만 7천 명, 일자리 지원 1,557명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앞서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2만 4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65.5%의 고용률을 목표로 정했으며 올해는 특히 취업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7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